열정적이고 집단이나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 보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아주 가득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소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79세 어쩌다 이렇게 그리고 선생을 오래 했고 네. 그리고 오래전에 그만뒀고 그리고 지금은 글을 쓰는 사람 공주에 살고 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공주에 있나요? 풀꽃문학관이? 예, 제가 관장은 아니에요. 네. 그냥 풀꽃문학관 자체 그래서 자체. 그런 일을 하면서 강연하고 책 쓰고 하는 일이 참 많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셨고. 아, 상? 네. 아, 상은 좀 그래. 믿을 수는 없지만 벌써 7호선 9번 출구라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죠? 79세라. 아, 7호선 9번 출구? 네. 우리 나시인님, 제 43대 한국시인협회장님도 여기 했어요. 하셨죠. 네. 현재 회장, 유자요 회장 전에 네. 직전 회장으로 시인협회장 했는데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시골 출신 그러니까 경인권이 아닌 시인으로서 내가 시인협회장 내가 최초예요. 최초예요. 옛날에 일대 회장이 그때는 간사하겠는데 네. 유치환 선생이 저쪽 그 통영 경주 마산 그쪽에 거주하시면서 일대 회장을 하셨고 그 뒤로는 내가 43대라잖아요. 43대까지는 다 경인권에서 했어요. 근데 시골 자랑 한번 시켜보자. 참 뭐랄까 별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대인가요, 그러면? 네, 44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 시인님은 워낙에 이제 인기몰이를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요즘? 아, 좀 불편합니다. 출판사들이 너무 여러 출판사가 내 책을 내겠다고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는 책을 한 출판사나 두 출판사로 몰아주는 게 좋아요. 책 관리상. 근데 나는 그렇게 메이저 시인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새로 신생 출판사에서도 시집을 낸 적이 있어요. 새로 출판사 열었는데도 거기도 내가 원고를 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고를 달라하면 줍니다. 근데 그걸 출판사 사람들이 다 알아. 느닷없이 와서 책 원고 달라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괴로워요. 몇 가지 점에서 괴롭죠. 원고를 너무 많이 줘서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괴롭고 네. 또 못 주는 것도 괴롭고. 네. 최근에 또 우리 시인님께서 윤동주 문학상이라고 받으셨잖아요. 제가 또 그 현장에 있었고 수상 소감 말미에 빅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어떤 이벤트였나요? 그 연동주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상금을 받으면 늘 딸을 줬어요. 네. 왜냐면 딸한테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정년한 뒤로 네. 연금 생활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밥은 먹고 사려니까 그래서 상금을 다 줬는데 이번 거는 딸 반절, 집사람 반절.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상을 타는 그 날이 2023년 10월 21일인데 네. 1973년 10월 21일 12시에 장항 미라미 예식장에서 박무호 선생님 주례로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운동수련 좋아하는데 그 상을 또 결혼식 50주년에 딱 그 시간에 딱 받아요. 딱 그 시간에 습속에서 생각을 했죠. 500만 원만 주고서 그냥 퉁치자. 그래서 우리 딸한테 갈 것이 좀 줄어들었지. 그러고서 말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치 않은 표정을 줘요. 그래도 50주년인데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지? 지금 어떡하지? 지금 모기가 왔다 갔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모기가 갔네.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하는 부엉이 목걸이를 했는데 물론 우리 집사람은 목걸이 안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목 부분에 그 갑상선 수술을 해서 그래서 늘 나처럼 이렇게 그 스카프를 해요. 이걸 가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목걸이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목걸이를 해줬는데 가보니까 부엉이 메달이 달린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인지 나를 부엉이처럼 잠 안 자고 지켜줬지 않았나. 그래서 딱 맞다.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맞췄어요. 내가 맞추고 당신이 나의 부엉이다. 나를 잠 안 자고 지켜준 사람이다. 그러고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수상시간 소감하고 후반부에다가 내가 나오세요 김성애. 그러고서 줬더니 안 좋아할 줄 알았더니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50년을 잘 견디면 남편이 부엉이 목걸이 해주려나 하고 견디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다른 또 시인님의 모습을 봐서 너무 행복했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아, 사실은 아, 그날의 이벤트로 그 모셨습니다. 이유가 그렇구나. 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알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것들을 내가 여기 맛이 이뻐갖고 마음속으로 또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알아듣고서 나를 오라고 온 줄 알았더니 엉뚱한데 이거만 그래.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생각은 자유니까. 그럼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표정과 또 따님이 흐뭇해했던 그 표정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뜻했고 또 존경스럽고 사랑이 산속 바닥에 다 뿌려졌거든요. 못 느끼셨죠?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선물 같은 사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짤막한 시 한 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실까요? 누가 썼어요? 태주. 나. 나. 태주가 둘이라서 트로트 태주가 있어가지고 네. 언제 이게 2012년 1, 2, 3월에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광화문 글판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이고 네. 의도예요. 그걸 몇 자 안 되는 저 시는 26자인데 네. 30자 미만의 문장을 휙 지나가는 동안에 읽으면서 마음속에 충전을 하고 마음속에 어두운 것을 좀 걷어내고 조그마한 꼬마전부 하나라도 마음속에 밝힐 수 있는 그런 순간 시간이 되게 하자. 이게 그 의도에 이 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잘 맞아서 적합했다. 적합해서 이게 두 번이나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일단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하트를 넣어주는데 수화로 완전한 수화는 아니고요. 손님에 그렇게 대해서. 하면 네. 훨씬 이 문장으로 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을 한 글자를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 감정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야 이 감동, 공감, 소통이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수화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문장 의미 이렇게 숨어 있는 의미를 꺼내서 보여주니까 훨씬 더 특히 어린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거라고. 그러면 시인님께서 육성으로 하시면 제가 손으로 할게요. 풀꽃. 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손유이로 제가 살포시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과 공유했는데 그런 걸 보여주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신기하고. 네. 그거 다 들어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풀꽃 1, 2, 3가 있죠. 풀꽃 2는 어떻게 되죠? 그 본래는 이 풀꽃을 풀꽃 그리다가 썼어요. 네. 누구하고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풀꽃을 그리다가 아이들하고. 그 풍경을 보면 앞에 풀꽃이 있고 중간에 아이들이 있고 그 뒤에 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썼는데 제가 이 풀꽃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그림도 막 그리시잖아요. 그냥 대생 능력이 없으니까 네. 일단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겨우 하나를 건져요. 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려워. 그러려면 그 어려운 인생, 지난한 인생,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때려치고 싶은 직장생활 계속 하려면 자세히 오래 정성껏 해야 돼요. 마음을 줘서 나는 이 재생 능력이 없어요. 네. 그 말하자면 인생에 대해서 서툴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풀꽃을 예쁘게 그리려면 사랑스럽게 그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네. 자세히 봐야 예쁘다는 걸 알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걸 알아요. 오래 그럼 사람도 사귀어야 알 수 있겠다. 당연하죠. 그냥 쓱 봐서 예쁘다 하는 거는 그냥 쇼윈도에 있는 오치나 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있는 탤런트 보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 진짜 예쁘다는 거는 오래 사귀어. 이 모기도 좀 내보내주세요. 이 11월에도 모기가 있나요? 겨울에도 있을 거예요. 풀꽃 그림을 그리다가 풀꽃 2를 썼댔잖아요. 네. 근데 풀꽃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인생의 요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풀꽃 그림을 그릴 때 보면 풀꽃 그림 그릴 때 그 밑에 네. 그림을 그리는데 문장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림 밑에 시가 떨어졌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 밑에 시가 떨어진다. 그 얘기는 내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옛날 사람 얘기이기도 해요. 송나라 때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 네. 소동파라는 사람이 앞에 얘기는 좀 자르고 네. 시중 유하여 화중유시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마음속에 담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이 시 속에 그림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미지. 시를 읽고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라고 나는 바꿔요. 네.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그림 화가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림을 보고 시가 떠오르지 않으면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림이 아니다. 이건 제가 바꾼 거예요. 짝꿍이네, 짝꿍. 예, 그렇죠. 이 중국 사람들은 이게 짝을 지어서 말을 많이 해요. 네. 사자성어도 리자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시중요, 화중유시. 뭐 거미불루, 화이불치. 비니무첨, 부이무교 이렇게 짝을 지어요. 꼭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노돌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시중유와 화중유시 거기에서 나온 시가 시중유화. 시 가운데에 그림이 있고 화중유시 화중유시. 그림 가운데에 시가 있다.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 현대식으로 버전을 달려서 풀이하면 네. 시를 읽고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가 아니에요. 오늘날 시인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시를 읽고 그림이 떠오르나? 많은 우리 시인님들이 쿵 하겠는데요. 그리고 시를 읽고 네. 그 시 속에 서사가 밑에 깔려있나를 알아야 돼요. 서사.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통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되고 경험이 있다고 할 때 일단은 살아온 그 실질적인 그런 기억이나 경험은 건더기가 돼서 뭔가 이제 어떤 자취가 있는 것이 돼서 밑에 가라앉습니다.
밑에 가라는 게 서사야. 근데 이 위에 물처럼 이렇게 이것하고 섞여 있지만 위에 떠 있는 묽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이 서정을 갖고 쓰는 거거든. 근데 서정으로 이걸 읽었는데 시를 썼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목이에요. 네. 여기 시를 썼는데 요 서정으로 쓴 시를 그 문장을 보고 서사를 짐작해요. 그래야 그게 가능해야 좋은 시다. 나는 시를 오래 많이 쓴 사람 입장에서 이 서사를 서정을 통해서 짐작이 가능한 시. 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독자들이 네. 딱 잡고 좋다고 하는 시는 내 시 중에 서사가 깔려있는 시. 사람들이 내 시 중에서 좋다고 자꾸 말하는 시들은 그 서사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서사를 느낀다 이런 얘기. 풀꽃 이를 왜 썼느냐면 바로 네. 시종과 화종이 시 때문에 쓴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시를 쓰다 보니까 네. 시를 쓰면 이 그림을 그리면 네. 밑에 시가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갖고 쓴 것이 2번이에요. 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꽃 애기똥 불꽃 가심풀하게 아실 거예요. 네. 가심풀하게. 네. 근데 진짜 분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면 그려보면 알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가 가심풀할 거야. 네.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를 알려면 사진을 놓고 어머니를 한번 그려봐요. 어머니 입술이 이렇게 생겼구나. 윗입술은 얇고 아랫입술은 이렇게 좀 두껍네. 네? 얼굴이 귀가 이렇게 작구나. 코도 약간 이렇게 납작하구나. 놀래요. 우리 어머니 눈이 이렇게 작네. 네? 이런 걸 그려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름. 우리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학교 선생을 할 때 막 떠들고 막 못된 짓 하는 애들도 이름을 딱 불러요. 영수야. 그러면 막 못된 짓 하다가 깜짝 놀라요.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 사람의 분위기나 뉘앙스 색깔을 안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하는 것은 모양까지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그 모양을 뚫어지게 봐야 돼요. 두 번째 시가 나왔어요. 또 세 번째도 세 번째는 이건 좀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또 아이를 또 낳는데 그 아이가 아주 힘든 일, 엄마를 잃은 일 이런 얘기는 좀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걔가 3살, 4살 때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손자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하고 우리 집사람이 할 일이 없고 애하고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을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골목길을 다니면서 아이한테 꽃을 하나 갖고 줬어요. 근데 그 꽃을 집으로 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유리컵에다가 꽃을 꽂아주면서 야, 이 꽃을 이제 꽂는 거야. 버리지 말고 잠깐 여기서 물 먹고 더 좀 예쁘게 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시들은 버리자. 그래서 꽃을 꽂아줬어. 그리고 그 아이한테 내가 해준 말이 그대로 상황을 아셔야 돼. 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사가. 서사를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 서사를 깔았어요.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 걔가 3살이다. 골목길을 같이 할머니하고 다녀왔다. 꽃을 한 송이를 쥐고 있었다. 그런 서사. 위에 서정이 뜨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유일한 축복이 기죽지 말아라. 너는 기죽을 수 있는 아이야. 그리고 너도 네가 들고 있는 그 꽃 같은 그런 꽃을 피워봐라. 그러면 참 좋다. 이렇게 이제 3마디를 했는데
이 시를요, 누가 가져가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가져가요. 가장 절절할 때네요. 어, 네, 진짜. 지금 수능 앞두고 애들이 그냥 숨죽여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기죽지 말고 살아라. 꽃 피워라. 그리고 은퇴 가서는 좋을 거다. 그런 얘기. 풀꽃 3에 이런 서사가 있는 줄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아, 갑자기 먹먹해지네요. 정말 기죽지 말고 살고 싶네요, 저도. 중고생들한테 핫한 시인인 거 아시죠? 그거는 제가 네.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쉬운 언어로 쓰고요. 쉬운 언어. 그리고 생활 가까운 이야기를 쓰고요. 우리들의 이야기. 단순하게 쓰고 짧게 쓰고요. 단순자.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발견한 얘기를 임팩트 있게 담고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시인의 끝은 독자인데 네. 미지의 독자고 또 어린 독자다. 세 가지 조건. 시인의 끝은 미지 어린 독자다. 그래서 나한테도 꿈이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인데 네. 나에게도 꿈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내 나름대로 또 번안해서 나에게도 꿈이 있다. 그렇게 시도 한 편 썼어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나에게도 꿈이 있다. 내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났을 때 나의 친지나 가족이나 이웃이 와서 나를 떠나보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숨만 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린 미지의 독자 몇 사람이라도 와서 시인 한 사람이 죽었구나 세상을 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저 시인이 새롭게 쓰는 시를 우리가 읽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냐 이런 말을 내가 죽은 다음에 듣는 것이 나의 꿈이다. 시인님처럼 정말 시를 쉽게 단순 명쾌하게 서사적으로 쓸 수 오래 살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는 책으로도 하지만 생각,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 디스커버리.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마음의 보석들. 이게 제가 쓴 시라는 시입니다. 길거리에 그냥 죽는 것이다. 버려져 있는 길거리에 버려진 마음의 보석들. 보석들. 길거리에 사람들 사이에 쓰레기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고 마음의 보석이 누가 버렸냐? 길거리에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서 내가 주워서 내가 발견해서 다시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 거네. 내 거네. 이게 좋아? 아니고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고마웠다. 이게 내가 쓴 안부라는 시인데 짧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오래 못 봤거든. 그러니까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그쪽에도 잘 있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 내가 이번에 만화 시집도 냈어요. 만화 시집이요? 나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소설도 만화로 나오고 역사책도 만화로 나오고 학습도서도 만화로 나오는데 시는 만화가 없냐? 왜 시가 만화가 없냐? 한 달 만에 8,000부가 나왔습니다.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느끼죠. 시는 나를 위해서 본래는 쓰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독자를 가져야 돼. 그런데 한 사람 갖고는 또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너, 당신, 그대, 님 이렇게 지정된 그 한 사람이 이 보편성을 갖고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인류로 이게 번져나가요. 그걸 내가 알게 된 거는 학교에 초중등학교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많이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내가 만화 시집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해요. 박수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만화 시집 없단다 있으면 어떻겠더니 그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독자의 욕구에 따라서 시도 쓰고 시도 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시집이 좀 팔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 쓰는 얘기를 한다면 윤 회장 그 시 쓰는 얘기 하셨죠? 네.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느냐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요? 네, 그냥 쓰는 건데 일단은 결론은 읽기 쉽고 짧고 간결하고 그 속에 발견의 어떤 흔적이 있어서
임팩트가 있는 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하고 낸 결론인데 네. 요 네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짧다, 쇼트, 심플, 단순하다, 쉽다, 이지, 임팩트. 영어로 바꿨는데 네.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그 시를 읽지 않을 독자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가 그 독자들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시를 쓸 건가? 글을 어떻게 써요? 할 때 그 글은 시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쓰는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감상문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글이에요. 그러면 시는 뭐냐? 글이 아니냐? 시도 글이에요. 네. 그런데 시는 달라요. 번뜩 떠오를 때 쓰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장은 시하고 시가 아닌 두 문장으로 나눠지는데 시가 아닌 문장을 우리는 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인 문장은 시예요. 글의 소재는 경험이고 기억이고 사건이고 인생 자체예요. 아까 말했듯이 네. 밑에 인생에서 가라앉아 있는 밑에 서사가 글이에요. 이거를 쓰는 것이 글이에요. 네. 그런데 시는 위에 서사를 밑에다 가라앉히고 위에 떠 있는 서죠. 이것하고 관계해서 이런 향기와 어떤 빛깔과 멋을 좀 품은 약간 흐릿한 액체 상태로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정이거든요.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는 서사 위에 떠 있는 감정, 물, 액체, 그걸 소재로 해서 쓰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시, 서정으로 떠 있는 것과 밑에 가라앉는 서사. 그래서 당신 글을 언제 쓰세요? 그러면 나보고 그 얘기는 당신 산문집에 들어갈 산문이라든가 신문에 기고할 글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라고 묻는 거로 답해야 되고 시를 언제 쓰느냐는 그거 아니에요. 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고 싶을 때 씁니다.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는 영감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영감은요 영혼과 똑같은 그런 레벨로 잘 잡히지도 않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저 깊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감이라는 말 대신에 감흥이라. 근데 감흥은 뭐냐? 감정이 흥분된 상태를 감흥이라고 그래요. 감흥은 감정이 흥분된 상태. 이런 정이 떴는데 네. 이게 흥분이 됐어요. 네. 흥분이 됐다는 건 뭐냐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출렁대는 그 상태에 그런 감정 상태를 시의 원료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시의 원료입니다. 최근이죠. 김남조도 시인님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혹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나는 그 김남수 선생한테 네. 내가 젊은 시절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했어요. 김남수 선생 좋아하는 사람 문인들 많죠. 네. 일방적으로 좋아했고 남자분 시인 중에서는 박목월. 그래서 박목월 선생을 이제 아버지 같이 생각했고 김남수 선생을 어머니 같이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김남수 선생이 제 어머니보다도 딱 한 살이 작으세요. 김남수 선생은 이 여자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김남수 선생한테 제일 크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모성이에요. 모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모성도 있지만 자연과 지구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어떤 모성,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천지심 이런 것이 그분한테 있어요. 상당히 엄격한 분인데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지극한 모성, 그것이 기도로도 나오기도 하고 시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2007년도에 조울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국 시인협회장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원로 시인으로서 김남수 선생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나태주 저거 나이가 어리고 아주 그 후배 시인인데 벌써 죽는단다. 그래갖고 이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김남수 선생하고 나하고는 영감이 통하는 사이. 내가 김남수 선생을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면 김남수 선생이 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쪽에서 누군가도 나도 간절히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도 하늘로 올라가서 만나서 하나의 별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남수 선생은 나한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이루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풀꽃문학관도 네. 사실상은
김남수 선생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있는 분이 공주에 있는 풀꽃문학과를 도와줄 수 있나? 내가 문화원장 할 때, 네. 그 아까 공주 문화원장. 예, 아까 얘기 그 다음입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퇴직하고 문화원장을 할 때 김남주 선생을 모셔다가 음악회도 열고 토크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토크쇼를 했어요. 이렇게 김남주 모시고 했는데 그때 토크쇼 하는 도중에 김남주 선생이 느닷없이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니 여기 공주 사람들 많은데 뭐 하고 있는 거요? 나태주 이 사람 서천 사람입니다. 서천에서 데려가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토크 이렇게- 도중에 그럼요. 이렇게 돌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거기 있는 청중들이 한 400명이었는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 교수 출신인 이준원 시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문화원장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1번집 하나를 시청에서 샀는데 네. 그걸 리모델링해서 7억 들여서 고쳤는데 땅하고 그걸 당신이 빌려서 거기다 뭘 문화 사업을 한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추진하면 좋지. 그래서 빌려서 쓰는 거예요. 풀꽃문학과 시청권. 지금도? 그럼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빌리는. 김남주 선생이 풀꽃문학관을 만들게 된 그 동기부여 씨앗을 단초를 네.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신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김남주 시인님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남수 선생이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럴 때도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분 아들한테 내가 카톡으로 그 선생님을 위한 기도를 뭐 거기다 직접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걸 내가 울먹울먹하면서 해서 아들한테 읽어드리세요. 그 병실에서 읽어드리세요. 김남수 선생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두 분의 관계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별이 만난다. 누구를 간절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해야 할 그런 순간을 그럼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당장 그 앞에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꿈의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하거나 그만두지 말고 그래도 계속 가보라고요. 계속 갈망해야 어, 되겠네요. 갈망한다는 건 그럼요. 노력한다는 뜻인 그럼요. 거죠. 하다 보면 흐릿하게 보일 것이고 좀 확실하게 보일 것이고 나중에는 그 실체가 완전하게 보이지 않을까. 재능 문화에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죠. 우리 신앙송대, 전국 신앙송대회를 1991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 재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 신앙송 대회 아니면 그런 모임 시인 입장에서는 매우 희망적이고 원하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시가 소리도 아니고 빛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형체가 없어요. 언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적어도 시 낭송가 분들은 소리로 언어로 바꿔서 문자 언어로 된 시를 음성 언어로 바꿔서 독자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므로 시인들은 시낭송가들한테 큰 덕을 입고 있는 것이고 빚을 지고 있는 재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 신앙. 정말로 많은 방송 출연도 하셨고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팬들에게 이 지구에 이렇게 우리 온 거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어쩌다 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다 왔으니까 어쩌다 가면 안 돼요. 일단 한 번 온 이상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끝날 때 됐다,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고서 지구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구 여행 끝부분이에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쓴 시집 50권을 7,000페이지로 해서 10권으로 700페이지짜리 10권으로 지금 전집을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산문을 또 7,000페이지를
700페이지짜리 10권을 또 기약해서 넘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폴크문학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맘때는 완공이 될 텐데 그런 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라 우리 김남수 선생님처럼 이제 가자 그럴 때는 됐습니다. 뭐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할 만큼은 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도 당신 인생을 일단은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구여행 잘 마치시기.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서 용기를 갖는 그런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어떠세요? 오늘 선물 같은 오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낯설은 문화 형태인데 이제 일상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파 방송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걸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소통하고 웃고 싶은 것을 얻으니까 하나 꽂힌 것 완전히 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헤르만 헤세 선생이 뭐라 했냐면 14살 때 무려 나는 시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냥 소설가였는데도 소설가 이전에 소설가였는데도 여전히 시인으로서 소설을 쓴 거예요. 네. 그 말. 릴케, 라이나마르 릴케가 또 말했어요. 시 하나를 제대로 쓰게 해도 인생 100년이 짧다. 그리고 김남주 선생이 또 얘기했어요. 시는 시기 질투심이 많은 신과 같아서 다른 집에 기웃거리다가 돌아오면 빗장을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시인이 시 안 쓰고 다른 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시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에서 빗장을 걸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뒤로 산문한테 복수를 당했다. 편지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헤르만 헤세나 라이너마르 릴케나 김남주 선생이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서로 만나서 합의 안 했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끝내기 하는 네. 부분 같은데 이태리의 어떤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 선생 그런 명인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국인 제자한테 말했다고 그래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머리 이거는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성이에요. 이성. 이 가슴은 그 정의예요. 감성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에 70년이 걸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만 가지고도 살 수 없고 가슴만 갖고도 살 수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겸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한 사람의 예쁜 추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시작해서 잘하세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디 쫙 질러주세요. 그 정보하고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데 가능하면 정보만 주지 말고 지식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살아갈 때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음에 한번 만나면 좋을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만나서 상해보자. 그러면 저쪽에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고가 아니고 계산해보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이렇게 명상적으로 이렇게 잘 현실적인 이해 득실을 제외해놓고 그 본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생각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하고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이게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하냐 이걸 해요. 그거를 생각해 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생각이 아니고 계산해 보고 해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철학가의 지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계산만 해요. 우리는 정보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항구적으로 오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항산이에요. 항심이에요. 어디서 살짝 지나가는 거 네. 정보예요. 정보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과 정보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고 삶이 끝도 없이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흔들렸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도 잠깐 흔들렸거든요. 아, 이거 당연히 흔들리죠. 가야 되나 말아야 그러게 되나. 이 유튜브 방송이 네. 정보나 계산을 주지 말고 네. 생각을 주고 지식을 주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용기를 갖네요. 네, 시인님 덕분에 진짜 풀꽃삼처럼 기죽지 않고 계속 저는 그 롱런하는 걸로. 이상하다. 왜? 기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기죽었다니까. 응? 전혀 기죽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맞춰도 되겠지요. 네. 그야말로 우리 윤구마 회장 이야기처럼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어서 뭐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걱정, 근심은 거의 90%, 95%, 7%가 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내가 받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그야말로 가을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시인님을 통해 시를 쓰면서 깨달은 인생 이야기를, 인생의 비밀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 만나러 갈 땐 그대 만날 희망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공주 풀꽃문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나태주 시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님 이래야 되죠? 아무래도